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달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죠.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 아마 대부분의 하우스 뷰가 2600선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좀 강력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지난 한 주 후반기에 2600원을 깬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 트렌드들이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민감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이슈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가 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견고함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좀 선진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정상적인 시장 조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금투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군들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금융시장의 선진 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뭐 후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투명함이 있고 뭔가 공정한 이 뭔가 규율을 통해서 뭔가 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역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왜곡된 상황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 뭐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정부들 역시도 이 금융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금투세 시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유예냐 아니면은 규제 완화냐 아니면 폐지냐 그리고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내년도서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공격적인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안인 거고. 근데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재수가 없는 건지 뭐 이걸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묘한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우려감 반영, 그 다음에 경기 우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 그리고 그동안에 저리로 빌려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벌어지다 보니까 여타 뭐 소위 시쳇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지수보다 더 많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계절적 반등 가능성을 일단은 뭐 높게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지금 구간은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시즌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항상 뭐 추석 때가 되게 되면 장기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을 홀리데이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히려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 트리거가 이번 주에는 적어도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9월 11일 정도가 되게 되면
8월 CPI잖아요. 그래서 7월 달이 2.9%, 그리고 이번 8월,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를 하는 8월의 CPI는 2.6%로 지금 크게 둔화가 되는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를 후퇴시키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효과를 보게 되면 물가 안정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동반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다우와 나스닥,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좀 끌어올려 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강력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반등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시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FOMC도 한참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을 안는 상태에서 휴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들이니까 생각보다 지수에 대한 탄력도는 이번 주에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들이다. 투자자도 뭐 지금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추석 이후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FOMC가 딱 끝나게 되면, CPI가 딱 끝나게 되면 BOJ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BOJ에서 과연 BOJ 총재가 어떤 발언들을 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우시다 총재가 뭔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상 쪽을 택하게 되면 엔달러 환율과 이런 부분들이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환율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안화라든지 엔화가 강세가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결정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시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굳이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아마 환율 시장은 계속 강세 쪽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 위안화도 강세가 나오고 엔화도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딥밸류 부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차트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이 각 레벨들을 체크한 상황들인데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수의 2540포인트 정도는 현재 포워드 기준으로 PBR이 0.83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를 보여줬었을 때가 거의 0.8배, 지금 동일한 수준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무언가 하나만 톡 튀어 올라오게 되면 순간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주식시장은 떠날 때는 아니다. 다만 내가 이렇다 할 종목군들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뭐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거는 지금 구간은 그렇게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으로 인해서 아마 미국의 대선 구도도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 정도만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일정 범위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뭐야? 적산병이 뭡니까? 그죠? 적산병은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기준선 라인 자체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1월 달에 저점 구간까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코스닥은 되게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저점 구간도 지금 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리바운딩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가격대들이 너무 촘촘히 있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저가 돌파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갭을 메꿨었던, 그러니까 이 갭이잖아요, 이 갭. 예, 예, 이 갭. 이 갭을 메꿨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갭을 메꿨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여기에 대한 돌파가 또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확인이 돼버리게 되면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도 엄청나게 매물대를 많이 쌓아갖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체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과연 어떤 거에 작용이 될 것이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되게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시장이 변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 종목군들을 쭉 끌어올리진 못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외 쪽으로 넘겨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가격에 대한 저점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뭐 변동성이 뭐 유지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란 얘기죠. 자, 다우지수 보세요. 이거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밀렸어요. 얼마 안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부분들로 인지를 하고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변동성을 나온 상태에서 적어도 주말, 그러니까 한 주를 보내는 과정에서 4만 포인트 자체를 깨면 안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지금 이평선을, 주요 이평선을 지금 다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0일선 같은 경우 지금 다 밀어냈죠. 120일선도 지금 밀어낸 상황.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장대 음봉을 좀 때린 상황인데 이거를 장대 음봉을 때렸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을 밀어버린 거죠. 뭐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너무나 빨리 빠져요, 지금. 얘도 지금 100불대를 하향이타 시키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100불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미국의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버리게 되면 1년 동안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서 이 수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수준 이 가격대를 이탈을 시켜버리게 되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 하방 구간에서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되게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가 빠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빠질 거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빠지겠죠. 뭐 삼성전자는 이미 7만 원대를 하향시킨 상태에서 6만 8천 원대, 6만 9천 원대 여기서 움직이는 과정이니까 11월 달에 저점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자 우리가.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5일자에 저점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괜히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물량들을 빼버린 거예요. 이 물량들을 빼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빼버렸거든. 외국인들은 이미 엔비디아가 지금 구간에서 약간은 변동성, 하반 변동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관련된 뭐 HBM 밸류체인, 그 다음에 소부장 밸류체인, 그리고 다양한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에 대한 올해 하반기의 수요 부분들이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기사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세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주 동안에 4만 포인트를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뭔가 시장에 확신을 던져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엔비디아 하나, 애플 하나,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에 대한 거품론 자체가 조금은 좀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뭐 여전히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야라는 것들을 시장에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역시도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에 대한 가격 반응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들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예약 판매라든지 아니면 실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진다.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애플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올 거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당연히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전체 AI 시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의 수요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AI의 거품론, 버블, 그리고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억누를 수 있고 기대 심리를 다시 자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투세 이슈가 어느 장기성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의 정점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적인 엔비디아에 대한 지지와 애플에 대한 뭔가 기대감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그때서부터의 국내 증시의 리바운딩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리바운딩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을 고금리 상황에서 뭔가 경영 전략을 짰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시발점이 지금서부터 딱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경기 우려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종목 하나하나에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거는 개별적인 종목들이야 개별적인 테마주들 그리고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군집 형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일 뭔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되게 부지런하게 찾아봐야 되고 부지런하게 시장에 수급이 딱 붙었었을 때 눌림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초반부터 접근을 하셔가지고 정말 짧게 치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매매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논의를 하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논의를 뭐 나중에는 제가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의 반등 시기와 반등 시그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뭐 조금 긴 시간 동안 떠들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뭐 종목 때려 사가지고 막 수익 내고 막 이게 아니고 조금은 이제 좀 큰 그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큰 그림을 보는 게 맞거든요. 아예 내가 큰 그림을 볼 거면 큰 그림에 집중을 하는 거고 내가 뭐 시황이고 뭐고 다 그냥 다 집어치워 종목만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뭐 테마 종목군들 막 뽑아내가지고 당일 이제 트레이딩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테마 물량들
그다음에 주중에 나오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오늘 갈 거야? 내일도 갈 거야? 아니면 내일 모레 갈 거야? 아니면 정말 신선한 테마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 그 테마에 그냥 모든 시장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두서없이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적어도 시장에서 살아남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녹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7일간 실시간 우리 VIP 방송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의 행복이고요. 신청은 ARS 023490-4655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뭐 일주일 동안 저희 VIP 방송을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